그럼 제가 한 2, 30분 정도 또 마찬가지로 이야기할 건데 그때는 굳이 채팅하지 마시고 이야기 끝나면 그때부터 이야기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 시작할 건데요. 일단 좀 제가 시장에 악재가 전혀 없다고 했는데 영국에서 그 코로나 변종이 발생해 가지고 이 부분이 좀 악재가 됐죠. 그래서 지수가 좀 밀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된다면 지수가 좀 밀리겠지만 화이자 백신이나 다양한 백신들이 이미 나왔고 그런 부분들로 이런 코로나 변종도 치료가 된다면, 예방이 된다면 큰 문제 없이 조용히 넘어갈 것 같다. 그러니까 지수가 그렇게 크게 밀리는 것도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면 해결되지 않을까. 지금 그 WHO에서도 코로나 변종 아직 통제 불능 아니라고 하는데 WHO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솔직히 더 불안하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백신이 다 나온 상태고 코로나로 한 1년 정도 고생해서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한 대비나 대안책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다들 걱정 어제부터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괜찮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악재가 없었는데 악재가 약간 발생한 건데 이 부분이 잘 해결되면은 연말 연초 딱히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아직 통제 불능 아니다. 그래서 영국 변종 바이러스가 30개국 이상에서 이국 제한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1년 동안 고생을 하다 보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잘 대비를 하고 있다 보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가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아까 질문을 했었는데 그 미래 에너지원은 무엇이 될까라고 제가 질문을 했었죠. 그리고 제가 미래 에너지원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했던 건 풍력과 태양광은 한계가 있다 분명히. 왜냐면 우리나라 땅이 좁은데 태양광판을 정말 어떻게 다 깔아요. 태양광판을 지금 서울 시내에 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에다가도 다 깔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좀 기술이 발달하면 좀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 그리고 석유나 LNG 이런 거를 지금 미래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보죠. 지금 이거는 너무 말하자면 지구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원자력과 이제 핵융합에 대한 기대를 좀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원자력이 좀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핵융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설명할 건데 제가 이 표도 좀 준비했는데 이 표 보시면 실질적으로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신재생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신재생이 2.5%에서 2030년에 말하자면 요 정도밖에 증가 안 해요. 지금 11% 증가하는 거. 이거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퍼센테이지가 9%예요. 9%. 고작 9% 증가한다. 그러면 원자력은 몇 퍼센트 증가하냐? 원자력은 지금 15%인데 27%, 28%죠. 28%면 13% 증가하는 거죠. 13% 정도 증가한다. 그러니까 원자력의 비중이 더 많이 증가한다. 게다가 제가 핵융합 이야기했죠. 핵융합이기 때문에 핵융합도 이제 말하자면 원자력의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그런 부분도 차지하게 되면 지금 석탄 이런 것도 비중이 많이 줄었죠. 석탄은 많이 비중이 줄고 석유도 많이 비중이 줄고 LNG도 비중이 많이 줄고 있는데 거기다 이제 핵융합도 포함이 되겠죠. 핵융합과 원자력이 아무래도 좀 많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사가 나온 거예요. 조사라기보다 이런 게 앞으로 미래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제가 예측한 것이 아니라. 근데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다들 신재생만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저도 신재생에 대해서 저희도 투자하고 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거는 원자력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원자력 관련 기술이 세계 1위 수준이기 때문에 핵융합 그 부분도 1위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종목이 한국전력이죠. 한국전력. 그죠? 그리고 비츠로테크 제가 이야기했죠. 비츠로테크 이야기했고 끝까지 안 쓸게요. 이거 쓰기 힘들어가지고 비츠로테크도 그렇고 제가 두산도 많이 이야기했죠. 두산.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쭉 설명을 하고, 제가 오늘 오전 방송에서도 이걸 설명할 거고 저녁 방송에서도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종목 원자력, 저희가 원자력으로 솔직히 수익을 많이 받잖아요. 저희가 다양한 종목에서 수익을 받지만 원자력이나 뭐 안철수 형님 테마나 뭐 SNK나 뭐 바이오나 다양한 종목을 수익 받지만 원자력이 아직도 안 오른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원자력 관련된 설명을 지금 할 거고, 그리고 오늘 저녁 방송에서도 추가를 할 겁니다. 저녁 방송은 그 9시에, 저녁 9시에 마찬가지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쭉 볼게요. 이걸 보냐. 자, 보시면 일단 원전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할 건데, 원전이 기본적으로 국민 10명 중에 7명이 원전을 찬성을 했습니다. 그죠? 원전은 실질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찬성을 했어요. 왜냐면 국민들도 아는 거예요. 원전이 위험하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에너지다. 이 원전을 좀 싸게 전기를 많이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거를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스마트하기 때문에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원전에 대해서 너무 억누르려는 정책을 많이 폈죠. 이제 뭐 문 대통령께서 영화도 보고 나서 원전은 정말 위험하다라고, 그 원전 관련 영화 그거 있죠, 뭐죠? 갑자기 기억 안 나. 원전 관련 영화 저도 봤었는데 그 영화 보고 나서 원전은 정말 위험하다. 그리고 일본 봐라. 일본 저렇게 원전 가지고 사고 나서 저렇게 문제가 큰데 그 우리는 원전하면 안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원전을 계속 말하자면 안 하려고 했죠. 실질적으로 뭐 거의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원전을 거의 안 하려고 했죠.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수출, 원전을 해외에는 수출하려고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안 된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에도 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아랍에미리트 방문한 거 제가 이야기했었죠. 자,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안 하려고 이렇게 밀어붙였는데, 지금 윤 총장, 검찰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더불어민주당 이쪽에서 뭔가 비리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푸시를 했죠. 이제 직무 복귀하자마자 원전 월성 1호기 압수수색을 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거는 정치 수사이고 뭐 검찰권 남용이다 뭐 이렇게 격앙된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제가 정치적인 색깔이 없지만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문 대통령도 그 검찰총장에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권력형 비리나 뭐 그런 부분도 뭐 다 해라, 다 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수사를 하려니까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형님이 뭐 2개월 정직을 맞았죠. 그래서 이런 수사 자체를 못하게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원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건 정치적인 이야기고, 자, 정치적인 이야기 그만하고 이제 또 바로 넘어가서 이제 원전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워낙 반대를 하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기업이 뭐냐, 한국전력도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근데 한국전력은 솔직히 공기업이기 때문에 뭐 상관없잖아요. 공기업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지만 실질적으로 원전 관련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금액은 두산이에요. 두산. 그래서 제가 두산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두산이 뭐 크게 오른 게 없지만 크게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두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두산에서 뭐 대통령님 원전 산업 좀 살려달라 뭐 부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두산중공업에 문 대통령이 이제 방문해서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힘을 실어준다. 무슨 말이냐면 두산이 원전 기술이 좋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기술력이 좋은데 너네 그거 기술력 좋긴 한데 친환경 에너지로 너네들 에너지를 말하자면 너네 그 회사를 친환경 기업으로 바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또 보면 이제 어쨌든 문 대통령이 이제 두산 중공업 노조를 만나서 이제 노조에서 원전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청와대 눈치를 엄청 보는 거죠. 이 두산이라는 기업이
그 청와대 눈치를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았지만 굉장히 큰 피해를 봤죠. 회사에 큰 타격을 입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랬는데도 청와대 눈치를 좀 많이 봅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얘네들이 두산에서 청와대의 눈치를 보면서 본인의 손해를 보면서도 정부가 하라는 대로 다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정 부분 밀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 제 생각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보시면 두산이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본인 것들을 다 팔고 있어요. 두산 인프라코어도 뭐 현대중공업에서 팔고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얘네들이 말하자면 그 원전 관련된 걸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려워지고 이제 신규로 그 이제 풍력 관련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두산 인프라코어도 팔고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동대문에 이제 두산 두타도 이제 매각을 하고 그러니까 다 팔아버리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풍력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원자력을 하려는 기업인데 원자력을 못하게 해서 이제 친환경으로 해야 되는데 풍력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얘네들이 기업에 있는 주요 뭐 건물이나 뭐 기업까지 다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도 미안할 거예요. 두산 측에.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제 뇌피셜일 수 있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도 두산 측에 좀 미안하겠죠. 저라면 좀 미안할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이 원자력을 하지 말라고 해서 한국전력은 공기업이라서 아무래도 좀 미안한 마음이 덜하겠지만 이건 사기업인데 이런 기업한테 피해를 준 거 일종의 어떻게 보면 뭐 자이든 타이든 피해를 준 거니까 이제 두산중공업에 방문해서 대한민국 중공업의 힘이다. 두산중공업이 그 대한민국 중공업의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어떤 분위기인지 이해 가시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해 가시겠죠? 일단 계속 이야기할게요. 근데 지금 아까도 제가 그 표를 보여드렸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지금 내가 이야기한 거 다 이해하고 있나?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분위기와 흐름 이해 가시나요? 이해 가면 1번 눌러주시고 이해 안 가면 2번 눌러주세요. 이해 가면 1번. 제가 너무 계속 이야기를 혼자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몰라서 제가 말한 거 이해 가세요? 이해 안 가면 좀 더 설명하고 이해 가면 1번, 이해 안 가면 2번. 다 이해 가신 거죠? 다 스마트 하시네요.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전반적인 분위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산과 정부와의 관계, 한국전력과의 관계를 설명드린 거예요. 자, 계속 이해 간다고 하니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자, 보시면 재밌는 게 탈원전 그린 뉴딜을 한다더니 한국전력 원자력 석탄 에너지 의존도 높여. 제가 자, 한국전력을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그 이야기한 거. 자, 한국전력 사세요. 삼성전자 매도하고 한국전력 사세요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게 이 뉴스 때문에요. 한국전력이 원자력과 석탄 의존도를 높인다고 하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표에 보여드렸죠. 표에도 한국 원자력이 말하자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전력이 원자력을 한다? 한국전력이 주가가 3분의 1 토막 심지어 막 5분의 1 뭐 한전 KPS나 한전 기술이 거의 5분의 1 토막 6분의 1 토막 난 이유가 원자력을 안 해서인데 한국전력이 원자력을 한다고? 그럼 다시 그 옛날에 주가를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전력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강조를 한 거죠. 실질적으로 한국전력 주가가 올랐고 근데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이유는 원자력을 하니까 원자력은 말하자면 그 적은 비용으로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자 재밌는 건 어쨌든 한국전력이 원자력을 한다. 근데 두산은 안 된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두산도 원자력을 하게끔 해주겠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어쨌든 원자력이 증가를 하잖아요. 원자력이 증가를 하고 이 보시면 이게
자, 어떤 표를 봐도 원자력이 5.1% 증가해요. 그러니까 29에서 34%, 5% 증가하고요. 신재생 에너지는 4% 증가해요. 신재생 에너지 증가율이 원자력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원자력을 절대 없이 우리나라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게다가 어쨌든 한국전력이 이 부분을 확대하고 있다. 게다가 뭐 석탄 같은 건 당연히 없어져야 되고 석탄으로 뭐 계속 할 건 없죠.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한국전력이 지금 그 원자력을 하는데 두산은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지금 보면 두산 보세요. 두산중공업이 미국 소형 모듈 원전으로 1.5조 원 규모 수출을 본격화한다.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이 실질적으로 원전 기술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가 원전 그 세계 1위 수준의 그 기술력을 갖고 있고, 솔직히 핵폭탄 만들려면 진짜 엄청나게 만들 수 있어요. 일본보다 더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일본보다 우리가 원전 기술이 더 좋다. 그래서 우리나라 만약에 미국에서 핵폭탄 만들어 라고 동의만 해주면 아주 일본 애들 무서워가지고 부들부들 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말하자면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이것뿐만 아니라 핵융합도 이야기했죠. 이따가 핵융합 이야기할게요. 다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가 두산중공업.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말하자면 원전 기술이 좋지만 두산중공업 자체가 원전 기술이 우수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건데 이제 말하자면 핵융합 기술 인공태양 프로젝트 추진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인공태양 이런 개념이 저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 잘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게 아이언맨 사진이 나왔잖아요. 요런 거 이게 지금 소형 원자로 이거 영화를 제가 뭐 1편밖에 안 봐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게 소형 원자로의 개념이잖아요. 요거 하나 달고 얘가 막 날아다니고 막 미사일 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런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핵융합 그 부분으로, 핵융합이죠, 그죠? 핵융합 이런 부분의 기술력을 우리나라가 잘 갖고 있다, 그죠? 이제 우리도 이런 거 하나씩 달고 다닐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이런 거 달고 다니고 우리가 막 날아다니고 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력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원자력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 또 나오지만 이게 뭐 제가 확인 차원에서 이 뉴스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인공태양 에너지 핵융합 1위 한국 탈원전의 경쟁률 42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1위, 세계 1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원전을 안 할 수 있냐. 우리나라 그 핵융합뿐만 아니라 이런 걸 다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게다가 두산중공업은 국내외 친환경 발전 사업 입단 수주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두산중공업은 솔직히 두산중공업뿐만 아니라 두산은 리스크가 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핵융합, 핵원전도 있고 게다가 풍력도 있고 있을 게 다 있다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두산 관련된 기업이 많아요. 두산중공업을 하나 더 쓰겠다는 거죠, 뭐. 결론적으로 이제 두산중공업을 하나 더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을 쓰는 이유는 이제 뭐 풍력 플러스 원자력 뭐 플러스 핵융합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빨간색으로 제가 바꾸겠습니다. 어쨌든 두산이 지금 저희가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산중공업, 그리고 이미 두산은 좀 많이 올랐어요. 두산, 그리고 또 뭐 어디있지? 비추로테크도 그렇고, 이런 어쨌든 두산, 제가 오늘 저녁 방송에도 두산 다른 기업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두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비중은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본인 포트에서 제가 두산 관련된 기업을 이따가 저녁 방송에도 이야기할 거니까 뭐 두산 관련 본인이 원하는 비율로 한 10에서 20% 뭐 제가 보기 그 정도는 갖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산 자체가 굉장히 그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일단 추가했고요. 또 이따가 저녁 방송 때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이제 지수랑 종목을 좀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일단 지수가 뭐 그렇게 밀리는 것도 아닌데, 아까 그 뭐야, 걱정 어제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는 저는 밀리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자, 보시면 지수 요거 보시면 오늘 뭐 밀리는데, 솔직히 이렇게 계속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그죠? 요만큼 하락했다고 무서우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좀 무서우시면 간단해요. 비중을 좀 줄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좀 무서워, 조금 비중 줄이려면 좀 줄이시는 것도 방법이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게 뭐 1000포인트는 당연히 찍어야 된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그 악재가 발생해서 좀 저도 짜증은 나는데, 하지만 그래도 뭐 크게 문제는 안 되지 않을까, 뭐 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악재가 전혀 없었는데 약간의 악재가 발생했고, 그 부분을 잘 말하자면 악재를 봉합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라는 거고요. 종목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오늘 그래도 많이 하락했어요. 대형미디어도 어제 뉴스 기사가 나오고, 이게 좀 재밌는 게, 이게 어제 그 대형미디어가 어떤 호재 뉴스가 떴어요. 그래서 뭐 막 쏘더라고, 위로 쏘더니 오늘 또 그걸 다 던져요. 그러니까 이게 그 주식 방송 같은데 보면 손절을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좀 웃긴 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 너네들 이거 예를 들어서 8,500원에 사, 8,500원에 사고 한 뭐 11,000원 가면 매도해. 근데 혹시 뭐 한 8,300원 되면 손절해. 저는 이런 개념 자체가 좀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이 세력도 보고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8,300원 손절한대. 그럼 밀어. 그럼 다 밀 거 아니에요. 이거 저래도 제가 세력이면은 8,300원까지 밀어버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8,300원까지 저래도 밀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밀다 보니까 또 어제 매수한 사람이 투매가 나와서 좀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식 방송에 그런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 세력 편인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어쨌든 뭐 조정 주고 있고, 신세계 INC 그냥 보합이고요. 그리고 유진기업 현대그린푸드가 계속 올라가죠.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말하자면 이게 좀 상속 관련된 문제도 있어요.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이 기업의 내용 자체도 좋고, 이게 현대백화점의 둘째 아들의 그 지주회사 격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도 좀 공부하셔야 돼요. 이 회사의 대표가 누구고, 이게 어떤 식으로 말하자면 뭐 상속 관련된 부분과 그런 부분도 좀 알아두시면 좀 투자에 도움이 되거든요. 이게 현대백화점 둘째 아들이 운영하는 거니까 한번 그거 찾아보세요. 위드텍 밀리네요. 그죠? 애니플러스, 젠백스 링크.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지수가 밀리니까 밀리네요. 일진파워도 밀리고, 비츠로테크, 한농화성 좀 올라갈 줄 알았는데 또 지수 핑계로 또 미네요. 스튜디오 드래곤 많이 좋죠. 이게 무슨 아까 뭐 어떤 분이 지리산이라는 드라마가 나온다고 하고, 매번 까먹어. 어쨌든 드라마 뭐 좀 이제 재미있다고 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저는 이런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CJ EMN 이런 회사가 어쨌든 좀 우리나라 코스닥에서 1위 기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엔터가 워낙 세계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데, 코스닥 1위는 그래도 엔터가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바이오만 맨날 차지하고 있는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CJ EMN 계속 횡보하고 있고, 이거 CJ EMN 좀 더 제가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건 뭐 드라마뿐만 아니라 TV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니까 좀 안정적이다. 에코캡 전기차죠. 조흥 밀리네. 그죠? 좀 밀리네요. 그죠? 제가 조흥, 오뚜기는 또 안 밀려. 뭐야? 오뚜기, 풀무원 이건 이야기했죠. 그 CJ 제일제당 이야기하신 분 있는데, CJ 제일제당이나 조흥이나 오뚜기나 풀무원이나 그놈이죠. 그죠? 근데 본인이 판단해서 어떤 놈이 더 제일 좋은 놈인가 찾으시면 돼요. 비슷한 애들이니까 같은 업종이잖아요. 그리고 뭐 실적도 비슷하게 나오고.
레오위즈 게임 관련주. 이거 뭐야? 대동공업, 신세계푸드, 유한타증권. 유유제약 좀 슈팅 나왔네요. 뭐 좀 올랐을 때 매도해도 되고 뭐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볼벤 상단 좀 돌파했죠. 어제 그 질문 하셨죠? 어제 볼벤이 이렇게 딱 붙을 때가 어떤 상황이냐. 주가가 별로 변동성이 없을 때, 그죠? 이럴 때 튀어 오르거나 그 급락하거나 이런 라인인데 뭐 유유제약 딱히 문제 없으니까 슈팅이 살짝 나왔죠. 이것뿐만 아니라 유유제약이랑 유유제약 우도 뭐 비슷하게 움직이겠죠. 당연히 친구들이니까. 자,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호텔신라는 왜 올라가? 왜 홍보해서 그런가? 자, 그 다음에 클리오, 화장품 관련 또 밀리네요. 현대백화점, 아까 현대백화점이랑 현대그린푸드 이야기했죠. 한번 그런 거 찾아보세요. 재미삼아 제가 이야기한 걸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런 게 공부가 돼요. 그냥 뭐 그런 공부 됩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에도 밀리고 교육관리 다 밀리나? 메가스터디. 뭐 교육관리 다 밀리네요. 그죠? 메가MD도 밀리고 대림비엔코도 밀리네요. 지수가 별로 안 빠지는데도 전체적으로 다 밀리네요. 수환기획공업 풍력 관련주. 금융주도 뭐 금융주는 그냥 뭐 하나생명. 이게 말하자면 본인 투자금이, 저는 투자금이 뭐 10억 20억 돼요. 그러면은 금융주 같은 거 좀 담아둬야 돼요. 이게 10억 20억으로 막 너무 그 스몰캡 뭔지 아시죠? 시총이 작은 거 그런 거 너무 많이 하시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 투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금융주나 보험 관련주나 그 대형주를 좀 많이 포트에 채워놔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 가시겠죠? 하나손해보험, CJ 이런 것도 좀 말하자면 투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거는 좀 비중을 실어놔도 돼요. CJ 같은 거. CJ가 망할 확률이 있나요? 없겠죠. 지금 주가도 많이 밀렸을걸? 근데 이게 CJ 같은 거 많이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투자금이 많으신 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투자금이 너무 적으신 분도 좀 사놓으면 나쁠 건 없고. 한국전력 좀 밀리네요. 제가 아까 너무 많이 설명드려서. 저는 원전에 좀 관심이 있어서. 통신주 딱히 뭐 이게 대형주라 삼성전자도 슬슬 밀리죠. 아주 질질질 밀려. 수급 안 좋겠지 뭐. 수급이, 그러니까 이게 수급이, 제가 삼성전자 매도하고 지겹게 이야기했는데 한국전력 사라고 한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이 다 매도해버리니까 무섭지 않나요? 저는 이거 못 살 것 같은데. 이거 뭐 그냥 죽자고 파는데 개미들은 또 죽자고 사죠. 우리나라 사람 돈 많습니다. 롯데쇼핑, 롯데케미컬, SK이노베이션, 삼성SD 배터리 관련주도 제가 배터리도 모아둬야죠. 그리고 두산 아까 설명드렸는데 두산이 뭐 어떻게 보면 뭐 이게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딱히 뭐 조금씩 모아가세요. 급할 건 없습니다. 이게 뭐 아까 설명 많이 드려서 이따 저녁에 또 설명드릴 거니까 그만 이야기할게요. 메리츠화재 이런 것도 돈 많으신 분들은 이런 거 좀 사두면 괜찮겠죠. 난 투자금이 많다 그런 분들은. 코데지 컴바인은 계속 밀리네. 이거 단타로 접근한 건데 여기부터 단타죠. 근데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KLN, KFS 아까 질문하신 분 있는데 기다려 봐야 되나요? 기다려 봐야 되나요? 아니 뭐 본인이 수익 중이면 매도해도 되고, 근데 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려 봐야 되나요? 그죠? 질문이 별로 좋은 질문 아니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홀딩스는 제가 보기엔 다 수익 중일 것 같은데, 홀딩스는 수익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하란 대로 했으면 홀딩스는 지금
뭐 수익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맞아요. 게임 관련주 한빛소프트 단타로 접근한 거고, 웹스도 단타. HLB 제가 어제 매도했는데 또 다시 들어간다고 했죠. SNK는 진짜 우리의 놀이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잘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거 너무 많이 설명드려서 안 드릴게요. 뭐 아까 뭐 댓글에 보니까 뭐 SNK를 분석해 달라고 했는데 분석을 많이 했는데 뭘 또 분석을 합니까? 그 제 과거 영상 보세요. 제가 SNK는 제가 나름대로 잘 분석했는데, 미코바이오메드 밀리는데 뭐 이게 제가 한 주 살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1억 산다고 했는데 1억 3천을 산다고 했어요. 그렇게 사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오히려 한 11,000원쯤 되면 조금 뭐 사면 모를까. 많이 사지 마세요. 이거 기업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제가 이거는 저 아는 건너 사람이 이 회사에서 뭔가 만들고 있는데 물품을 많이 사서 이야기를 한 거죠. 한창선 어제 이야기했는데 아직 뭐 어제 이야기한 거죠? 근데 좀 올라갔네. 두산중공업도 지금 막 이야기했죠. 뭐 그래서 종목을 다 봤습니다. 종목 다 봤고요. 그러면 질문한 거 제가 쭉 볼게요. 그 댓글 단 거를 쭉 보겠습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일단 댓글 단 거 볼 건데요. 아까 질문하신 건데 음식료 주로 CJ 제일제당 가지고 있는데 뭐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뭐 그거나 비슷하다고 이야기했죠. 건의사항 있는데 이제 실시간 채팅창 이제 안 보인다고 하셔서 제가 왼쪽으로 옮겨뒀습니다. 왼쪽으로 옮겨두니까 좀 편하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잘 보고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네요. 실물이 궁금하네요. 최고예요. 실시간으로 보지 못해서 추후에 올린 영상 보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좋은 영상 항상 감사합니다. 볼린저 밴드 같은 영상을 올려줄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볼린저 밴드 제가 너무 많이 설명해서 과거 영상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실질적으로 제가 매번 거의 매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볼린저 밴드 저는 그 차트 보는 것 중에 볼린저 밴드를 제일 좋아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했는데 또 이야기할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과거 영상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했으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 분석님 그림 잘 그리시네요. 과감히 매도하고 쪼잔하게 매수해라. 완전 마음에 와닿네요. 상치고도 매도를 못해서 물려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금 없어서 오늘 같은 장에 구경만 했어요.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실시간으로 볼게요. 이게 제가 보기엔 그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욕심부려서 매도할 타이밍에 매도 못하고, 또 살 때는 욕심부려서 한 방에 사. 아니 저 아는 지인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매수를 화끈하게.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 설명했죠. 제가 책에서 본 내용 이야기하면서 매수는 제가 보기엔 쪼잔하게 하고 매도를 화끈하게 해야 되는데 매수를 화끈하게 해. 그러니까 매수하는 거 보면 무슨 세력같이 본인이 이 주가를 올리겠다. 예를 들어 제가 뭐 어제 뭐 얘기했지? 어제 한창산업 이야기했나? 어제 제가 한창산업 이야기했죠. 그러면 한창산업 좋대. 그럼 본인이 무슨 말하자면 엄청난 그 말하자면 자산가? 아니면은 뭐 자기 세력인 것처럼 위로 막 쏴요. 게다가 아침에 쏘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세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세력 아니고 그냥 이런 종목들에 살짝 뭐 나그네? 그러니까 나는 한창산업을 매수할 건데 나그네야. 나그네. 그죠? 나그네. 잠깐 이 종목에 들어왔다가 올라가면 파는 나그네. 이 한창산업의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주인 아니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죠?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 아직도 좋아요가 이렇게 적다니 다들 좋아요 눌러주세요.
주식 분석님 미모 비공개 덕분에 주식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겠네요. 이거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얼굴을 공개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식 방송을 집중을 못해요. 다 제 얼굴만 보고 있고 제가 말하는 게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얼굴 공개 안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실시간을 못 보고 지금 보네요. 주식 분석님 포트가 아니지만 주식 분석님 덕분에 상한가 매도했습니다. 수급이 좋은 것 같아서 내일까지 버틸려고 했는데 상한가. 이거 어제 안철수 형님 테마 다 괜찮나? 안철수 형님 테마 그 다 떨어지냐? 써니전자 이런 거 어떻게 됐죠? 하락했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테마주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매도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윤석열 관련주 저희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 관련주가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관련주 제가 테마주 분석한 거 있지. 윤석열 관련주 보시면 덕성우, 서현, 유한타증권 이거 있는데 얘네들이 변동성이 좀 심하고 유한타는 좀 변동성이 없어서 제가 얘네들 좀 안정적이고 그래서 제가 유한타 증권만 포트에 넣어놨거든요. 유한타 어디있어? 유한타 여기 요것만 넣어놨어요.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진짜 윤석열님이 나 대통령 선거 나갈래 라고 하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 같은데 피바람이 불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싫어하겠죠. 요거는 댓글이 너무 많아서 요거는 안 보고 실시간 댓글 단 거 쭉 보고 마무리 할게요. 실시간 댓글 단 거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오전 방송이 조금 오신다. 100분이 안 남았네. 뭐 SNK 정리하시는 분 있다고 했고 아까 다 이야기했던 거네. 스튜디오 드래곤 드라마 이야기했고 딱히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원자력 이야기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력은 제가 보기엔 필요하거든요. 현대생명 기다려 봐야 되나요? 현대생명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유유제약 단타로 접근 가능한가요? 유유제약을 단타로 접근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좀 싸게 사는데 본인이 비싸게 사고 싶으면 비싸게 사도 됩니다. 알소프트 링네트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그거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제가 보기엔 그거 코로나 관련주라 많이 올라왔을 텐데. 많이 올라와 조정 주고 있는데. 링네트는 또 안철수 형님 테마라 저도 링네트랑 ECS 좋게 보는데 저희는 포트에서 일단 정리했거든요. 알소프트도 뭐 같은 관련주라. 네, 주주님이 타 종목 질문 금지라고 하셨네요. 종목 체크해 주시니까 한 번에 더 종목 보게 종목 체크를 매일 하긴 할 거예요. 예전 방송에 유유제약 14,500원 사이 추천 매수했다? 아, 장기적으로 괜찮은 기업. 아, 그 제가 유유제약 이야기한 거였죠? 유유제약이 딱히 문제는 없는데? 유유제약 제가 14,500원에 얘기했으니까 지금 많이 수익 중이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회사 내용은 좋아요. 딱히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지각했습니다. 매수는 화끈하게 매도는 쪼잔하게 바로 전해요. 그러니까 매수를 화끈하게 하지 마세요. 본인이 그 세력이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갑니다. SNK 한 주 사서 알려주신 대로 팔았네요. 예, 유유제약 11% 수익 보고 매도했네요. 자, 영상 다 봤는데 다 할 건 다 했는데요. 아무래도 그 오전 방송에 조금 오시네요. 오전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녁 방송 때 또 뵙겠습니다. 저녁 방송도 그 두산 관련된 이야기 또 더 할 거거든요. 저녁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분 있다가 끌게요. 1분 있다가. 감사합니다. 네, 맞점 하세요. 수우드님.